여러분 올해 추석은 특별히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명절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대거 풀리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추석 전에 바로 통장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이 줄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놓치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의 복지 전문가 정민석 PD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정리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혼란 없이 지원금을 챙기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금빛인생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복지 소식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석을 앞두고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지원금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세대별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곳은 20만 원, 30만 원 혹은 10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명절 전 지급이 강조되는 이유는 추석 준비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차례상 장을 보시거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체감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9월 22일에 2차 소비 쿠폰 신청과 맞춰 접수받고 추석 전에 바로 지급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차례상 준비 기간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시기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늘 강조하지만 복지는 신청이 곧 혜택입니다. 모르면 지나가고 모르면 못 받습니다. 이번 추석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추석 지원금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금액과 시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부 대도시는 세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큰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세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주민 개인별로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해서 형평성을 맞추기도 합니다. 지급 시기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9월 말 또는 추석 전 일주일 전부터 지급을 시작해 명절 장보기에 바로 쓸 수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입금하는 곳도 있고 9월 중순부터 주민센터와 온라인 접수를 받아 명절 직전에 바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다채롭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곳도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언제 지급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공지와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지자체별 지원금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소비 지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 페이백 제도와 2차 소비 쿠폰 정책입니다. 먼저 상생 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월 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더 많으면 증가분이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환급되고 3달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20만 원을 환급받는 식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명절 장보기를 카드로 결제하면 큰 전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소비 쿠폰입니다. 9월 22일부터 본격 신청이 시작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9월 12일 정부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대부분 국민에게 열려 있지만 세부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등 특정 분야에서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 페이백과 2차 소비 쿠폰은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상생 페이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의 사용 내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명의 카드라도 개인별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정부가 지정한 플랫폼이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분야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쿠폰은 전통시장 전용 앱이나 온누리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칭 사이트와 가짜 링크입니다. 명절 전후로 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피싱 문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항상 카드사 앱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도 사용 기한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지원금이나 소비 쿠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문자 메시지로 가짜 신청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앱이 깔리면 휴대폰이 해킹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화사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순식간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반드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즉시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는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경찰청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모든 금융 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한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 휴대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악성 앱 설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모르는 결제가 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끼리도 사전에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반드시 서로 직접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다섯째,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면 절대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기꾼이 고의로 입금 후 계좌 정지를 유도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의심이 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금융사기가 특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금 인출은 되도록 은행 창구나 공식 ATM만 이용해야 합니다. 길거리나 낯선 장소에 설치된 기계는 피싱 장치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검증된 사이트인지 반드시 주소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배너나 문자로 연결된 사이트는 피하고 직접 검색해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가족 외에는 절대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인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융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자녀나 손주에게도 사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이나 장학금 신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청소년에게도 도착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 관련 문자가 도착했을 때는 내용이 맞는지 꼭 2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은행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금융사기 예방 앱이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근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3,600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 불법 대출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같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금융사기에 취약한 분들은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적용되니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지자체별 지원금과 전국 단위 소비 지원 정책 그리고 금융사기 예방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주의가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행동, 수칙과 제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와 안전한 금융 팁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금빛인생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찾아오셔서 함께 유익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